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 동안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하겠습니다. 이항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뭐 이렇게 눈치를 봐?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지 않고. 왠지 좀 눈치가 보이네요. 오늘요? 말일이고 하니까 눈치가 보이네. 나이 든 사람은 이렇게 재킷까지 딱 있어 격치를 갖추는데, 누구 그냥 덥다고 그냥, 그냥 재킷을 벗어 던지고 말이야. 뭔가 이상해. 네. 시장은요, 오늘 코스피는 다시 또 조금 외국인이 또 사고 있어요, 아침부터요. 네. 그러면서 다시 조금. 왜냐면 이틀 연속인가요? 소위 쌍끌이 매도가 나왔잖아요. 많이 파는 건 아니지만요. 팔았지만, 오늘 다시 외국인이 아침부터 순매수 봤죠. 네. 지금 맞습니다. 지금도 많이는 안 하는데요. 253억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어떤가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매수 외국인 매수 전환됐고요. 다시 별로 안 그러는데 네. 52억의 순매수. 오늘 지금 보게 되면 골드만삭스 한국 투자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다는 얘기.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예.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한국을 오버웨이트로 이제 상향 조정.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태국 중립. 그다음에 언더웨이트로 이제 인도네시아 중립, 태국 언더웨이트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을 해갖고 한국 시장에 대한 이제 계속적인 이제 매수 인도는 안 나왔어요? 인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는? 인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지금 내용이 인도에 대해서도 역시 오버웨이트 중국, 인도, 그다음에 대만, 한국. 제가 말하던 국가가 딱 걸렸죠? 안 걸렸어요? 네, 맞습니다. 네. 아니, 진짜로,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냥 논리적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하여튼, 그건 그렇고, 잠시 후에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루겠고요. 오늘 시장은 여하튼, 코스피, 코스닥이 나름 좀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종목별로 변동성은 아주 극심해요. 아침에 거의 이렇게, 시작할 때 보면 거의 상한가 근처 갔던 동아 ST. 오늘 보니까 증권사가 두세 군데가 복수로 추천 들어와 있어요, 주간이요. 동아 ST 같은 경우는. 오늘 윗골을 많이 달았어요, 지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또 훗날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동아 소시오 홀딩스가 됐던 동아 ST가 됐던 얘네들이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과거하고는 달리 이제 그 한미약품처럼 실적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네네. 동아 ST도 좋고 동아 소시오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DM 바이오에 대한 물적 분할에 대한 쪽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바카스 가격도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수지에 대한 효과를 아마 그 바카스가 받을 것이다. 가격도 인상했는데 수지가 갑자기 수지를 보면서 이 바람난 여자친구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도 이제 바카스로 갈아탔습니다. 그래서 소시오 홀딩스를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바빠졌죠. JYP가. 그러니까 수지 갖고 혼자 안 되겠다 하니까 1년 만만에 신곡이 나오잖아. 나와봤자죠. 나와봤자죠. 나와봤자인가? JYP가 못 보셨습니까? 왜요? 2AM이 다 각자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조건 빼고는. 그래요? 그리고 다른 곳으로 막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GOD 계약할 때 보게 되면은 다른 기획사로 이렇게 기획을 했듯이. 딴 데 갔어? 딴 데를 갔는데 2AM은 유지가 되는데. 브랜드 유지되는데. 브랜드는 유지되지만 각자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딴 데 갔어? 이거 보면서 JYP가 좀 같은 레벨으로 놓고 보면 안 되겠다. SM하고 YG하고 같은 레벨에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JYP는 항상 그랬잖아요. 항상 이제 너희들 알아서 연애도 마음대로 하고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건 다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하튼 오늘, 근데 저는 또 나름 특징 중 하나 있는데요. 하나는 100%라서 말이 안 되는 거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개해도 될까 모르는데 재료가 뚜렷이 없는데요. 이승원 대표는 제가 무슨 말 할지 알아요. 제가 전조님이 얘기했을 때 전조님이 PBR 1배 미만에 안정적으로 성장을 계속하는 좋은 주식, 중소형주가 올라갈 수 있다. 그런 거 얘기했던 거 알죠? 근데 또 무슨 주식인지 알죠? 자기 작년 탐방도 갔던 회사. 그 회사 오르고 있다 요새. 그치? 그쵸. 요즘에 이게 그죠? 왜 오르냐면 요새 보면 항암고 얘기 나서 뭐가. 예? 항암. 항암? 얘가 또 왜 항암을 해? 또 모르죠. 그 주식 한 잠깐 볼까요? 경인양행인데요. 경인양행. 사카린 있잖아요. 사카린. 사카린에 뭐가 하다 보니까 그게 뭐 항암 효과 있다 그런 뉴스가 또 하나 떴어요. 그거 좀 노과스럽다. 나 이해가 안 가. 뉴스는 나왔어요. 뉴스에 나온 거 뉴스. 근데 하여튼 그 얘기도 잠시 이따 해보겠고요. 오늘 보시면 또 중요한 거가 뭐예요. 시장에서 외국인들 입장에서 다시 샀다는 거 여전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오늘 보시면 그 대형주 중에서 꾸준하게 올라가면서 뭐 삼성전자 이런 거 마찬가지가 되고 현대차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재벌 관련해서 이노션 있죠? 이노션 상장 추진한다는 얘기가 잠깐 이노션. 그런 얘기 잠깐 얼핏 나왔고요. 제가 이제 올해 하반기, 하여튼 올해 작년 연말부터 해서 제가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이제 저거 있고 저거잖아요. 삼성 SDI 얘기 많이 했잖아요. 삼성 SDI가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냐. 오늘 삼성 SDI가 그림 좋아요.
삼성 SDI. 삼성 SDI. 이제 조금 더 지나가면 이제 이승훈 대표도 삼성 SDI 발 담글 준비됐어. SDI는요. 싫어? 제가 와우에서 연초에 담갔어요. 연초에. 아, 연초에? 네. 이미 바닥이구나. 여기 와서는 빠졌구나. 여기 와서는 나한테 디스라고. 작년까지 디스했지. 작년까지 디스하고 연초부터 바꿔야지 마음을. 그러면서 연초에 딱 바꿨죠. 삼성 SDI 좋아 보이죠? 네, 좋아 보여요. 느낌 좋아 보여요. 왜냐면은 이제 바닥권에서 더 이상 나빠지기 어려운 그런 거겠고,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이 계속 사잖아요. 그러니까 삼성 SDI가 본격적으로 올라가려면 이제 투신이 이게 좋아지네 이런 할 때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겠죠. 하여튼 그런 게 여전히 시장이 이렇게 있고요. 여전히 시장에서 말도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올라가는 거 아가방.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죠. 왜냐면 말이 안 되게 올라가고 있다고. 왜 말이 안 되죠? 아니 올라가는 게 이상하게 올라가네. 뭐 MPK도 올라가니까. MPK, 피자도 올라가고. 이게 비슷한 똑같은 라인, 지금 보게 되면, 아가방이라든가 이런 쪽 라인 자체들, 그러니까 중국 소비 관련주로 분류되어 있는 그 중소형주들이 은근히 오릅니다, 지금. 그라인더님이 2PM은 전부 3년 재계약했다라고 쓰셨는데, 무슨. 2PM은 3년 재계약했는데, 2AM. 2PM으로 2AM? 네, 2AM. 2AM. 2AM이 지금 보면서, 조건만 빼고. 조금만 빼고 나머지 그런 식으로 재계약을 했는데 그거 보면서 이쪽 관리를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관리라기보다는 제가 잘 모르지만 제가 음악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제가 유일하게 보는 게 저거잖아요. 유일하게 라이브로 보는 게 K-팝 스타 이런 거 보잖아요. JYP를 제가 4년째에 느낀 거는 JYP는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따지는 거거든요. 소리반 공기반을 어떻게 알아?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걸 엄청 강조하는 거죠. 짬짜면도 아니고 맨날 뭐 소리반 공기반. 그리고 음이 무슨 1도, 2도. 우리 또 FD님이 우리 FD 언니가 FD치가 비웃어. 우리 같은 막귀들은 그런 거 몰라요. 음이 하나 없고 화성하기 어쩌다 그러니까 나잖아요. 근데 그게 어렸을 때는 10살 때 들어와서 5년, 10년 배울 때는 그렇죠. 존경하잖아요. 그런데 24살 돼봐. 머리가 커졌어. 맨날 잔소리해봐라? 짜증나죠. 그러니까 GOD도 마찬가지 아니었냐. 저는 그런 개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JYP랑 YG의 그런 차이? 뭐 그런 차이가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그 얘기는 거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슈 돌릴 건데요. 앞서 이제 그렇게 오늘 올라가는 것 중에 AIIB 1대1로 관련해서 올라가는 게 강간도 있고 뭐 이렇게 있다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하여튼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SOC 투자한다 할 때 예를 들어 항만도 있고 뭐 도로도 깔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정말 진짜 제일 더 큰 산업은 그동안에 오페크나 이런 조사를 봤을 때는 수처리 산업이다. 동국장이 5,900원. 그래서 그런 수처리 관련할 때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거가 뭔가 파이프 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말은 된다. 다만 우리나라가 따고 나서 해더라도 늦지 않을 거다. 그래서 아직까지 변수는 많다라고 일단 그 정도에서 다시 한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좀 일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씩 보죠. 이성훈 대표. 지난주에 얘기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저거예요. 핀테크가 소문난 자치였다. 이런 건 무슨 얘기예요, 그냥? 핀테크 아직까지 오늘도 또 반대적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KG이니시스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거는 현대증권에서의 그 보고서인데요. 핀테크 소문난 잔치가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의견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핀테크가 지금 뭐 말만 많지 뭐 되는 게 도대체 뭐가 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상당히 약간 좀 시크한 입장에서에 대한 접근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문난 잔치다. 변화는 있는데 살만한 종목이 눈에 띄지 않는다. 될 만한 종목은 너무 많이 올랐고 잠잠해지면 다시 살펴보자라는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쭉 보게 되면은 핀테크 보안을 또 이제 이쪽에서는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금융산업에서 기준으로 볼 때 파생 신규 비즈니스 보안이 거기서 또 일부다. 그래서 성장률은 낮다고 본다. 확실한 주도 업체도 보이지를 않는다. 보안이 제일 중요한데. 결제 서비스 관련돼서는 당분간 온라인 모바일 간편 결제 중심으로 성장할 것이다. NFC를 이용한 오프라인 결제도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이게 이제 KG 이니시스 한국 사이버 결제 여기가 이제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송금 서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카카오톡이 하고 있죠. 근데 지금 간편 계좌 2차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정부 규제 완화가 이루 전까지 의미 있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문제는 규제예요, 규제.
그렇죠. 여기도 규제고 보안도 규제고 여기도 규제고 크라우딩 펀딩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은 그 뭐죠? 그 8% 네. 그 웹사이트를 지난번에 자기가 보여준 거, 네, 두 번 보여준 8% 거. 이제 크라우딩 펀딩인데 네. 이게 크라우딩 펀딩에 대한 쪽 같은 경우도 이게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부분을 풀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줄 것이냐에 대한 쪽을 갖고 이제 또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규제, 크라우딩 펀딩도 규제, 네. 신용정보 쪽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은 규제, 여기도 규제, 계좌통화관리 같은 경우도 여기도 규제. 네. 이게 지금 보게 되면 네. 이 규제에 막혀갖고 이 핀테크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많은데 지금 뭐 도대체 되는 게 뭐가 있냐 이런 이제 그 불만에 대한 그 보고서다라고 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분의 심정을 정확히 이해를 합니다. 제가 원래 그 20년 살던 집을 이사 가거든요. 네. 이사 갔죠. 그래서 네네. 이제 몇 가지 물건을 샀어요. 네네. 샀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인터넷을 하다 보면 이제 홈쇼핑에 들어가고 모바일로 주문하시면 5% 할인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추가 적립. 그건 또 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 없이 사는 사람에서는. 네. 그거 하잖아요. 근데 연애 좀 짜증은 또 제대로 난 거예요. 왜냐면 뭐 했어요? 기권해서 다운로드 했어. 그랬더니 30만 원 이상 모바일 공인 인증서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또 이성훈 대표에든 앱카드나 뭐 간편 결제 있잖아요. 네. 네이버도 간편 결제 있더라고요. 네. 네이버 페이 가입하면 3월 말까지 가입하면 3% 무슨 적립금 준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다 했어요. 네. 그럴 때마다 모바일 공인 결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전화로 또 ARS 받고. 근데 저는 이제 복잡해갖고 제가 핸드폰이 여러 개 쓰잖아요. 네. 등록된 것도 있고, 뭐 와이프 번호도 있고, 뭐 이렇게 해갖고 와이프도 제 것도 주고 좀 복잡하게 돼 있어갖고 할 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짜증 제대로 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나 하려고 그러면 대여섯 번을 뭐 이거 네가 눌렀다 저거 눌렀다 해야 돼요. 그러고 내가 생각한 게 이게 빨리 뭔가 좀 돼야 되겠다. 네이버 페이나 이런 것도 롯데 간편 결제, 삼성 간편 결제 다 있더라고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삼성 간편 결제 하니까 문자를 받아갖고 넣거나 아니면 ARS를 버는데 저는 AR 전화는 여러 지만 하나를 받으니까 전화를 전화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서비스를 받거든요. 뭐 어떤 거라도 제가 대표 전화를 받는데 그 서비스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전화로만 받아야 돼. 그러니까 좀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고민한 거가 역시 빨리 우리나라가 이게 법이 완비가 안 돼서 그런 거잖아요. 정책은 말은 앞서가는데 뒷단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렸다시피 네이버페이가 됐건 카카오페이가 됐건 제가 쓰는 페이페이 같은 것이 모든 거 빨리 한 번에 되면 됐고 그게 특히 보면서도 그렇죠. 저 네이버페이 하면서도 가입하면서도 엄청 찝찝했어요. 이거 해도 돼 말아야 돼. 이거 뺏기면 어떻게 이거 간편하다는데 겁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 제일 좋다고 누구나 하라던 아이핀이 날라갔잖아요. 그러면서 책임지는 애도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누굴 믿어야 돼.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앞서 이 레포트 중에서 정말 누가 하는지 모르지만 보안하는 놈 있잖아. 보안. 그렇죠. 보안이 중요한 거 내가 분명히 인정해. 근데 정말 믿을 수 있는 놈이 누구야? 그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삼성하고 누가 간에 뭐 이성원 대표가 어떻게 했고 이승원 페이라는 걸 만들어 갖고 그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거 최고의 무조건 안전하다고 누가 믿잖아. 그럼 되는 거지.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네, 그게 되는 건데 지금까지는 나라에선 핀도 날라갔잖아 지금요. 그렇죠. 그 나의 핀이 뭐 내 기존 아이핀이 무슨 하나에 뭐 몇 번씩 팔렸다는 거잖아요. 네. 그 누굴 믿어야 돼?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보면 페이펠이거든요. 근데 페이펠도 뭐 가끔 뭐 문제 냈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래도 페이펠이 많이 쓰니까 저는 페이펠이라면 쉽게 그냥 결제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베이나 이런 데나 아마존에 페이펠을 결제하면 바로 끝나니까 바로 되는데 그 어떻게 보니까 네이버 지식 쇼핑에 들어가서 네이버 페이 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겁도 나고 30만 원 넘으니까 아직도 공인인증서를 내라 그러고 나 공인인증서 싫어하거든요, 내가요. 그래서 안 하니까. 그래서 다시 인터넷 PC로 들어가고 하니까 또 전화번호 다시 하고, 짜증 제대로 나는 거야. 근데 이게 뭔가 좀 해결은 돼야 되는데, 아직 이 레포트가 저 같은 거를 경우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짜증이 난 거지, 이 양반이. 그쵸.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쓴 것 같은데. 이성훈 대표는 어떻게 봐요? 이성훈 대표는 여전히 하여튼 마찬가지 아니에요? 카카오가 됐건 뭔가 간에 정말 믿을 수 있고 신뢰 있는 놈. 그런 놈 걔가 독식할 것 같지도 않아요? 결국에는 이제 그게 가장 핵심 보안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네. 그게 이제 얼마나 이제 신뢰를 주느냐 이게 네.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 그 보안에 가장 강한 게 이제 카카오 그리고 이제 네.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 구축 경험이 있는 회사. 네. 그러니까 플랫폼 구축 경험이 있는 회사는 이 키움증권의 모회사 아닙니까? 다오? 저축은행도 해외 자산운용사도 플랫폼도 해봐, 네. 저 은행도 해봐,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증권도 해봐. 네. 아주 다양한 플랫폼 경험에 대한 쪽을 가지고 있는 회사. 네. 그만큼 뭐예요? 보안에 대해서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회사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김행래 회장님이 다우데이터 네. 또 저걸로 내려오셨어요, 직접.
이제 지금 예전에 이제 뒤에 계시다가 이제 전면에 지금 나오셨습니다. 네, 전면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만큼 이제 핀테크 비즈니스에 대해서 네. 적극적으로 지금 네. 아마 진두지휘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여튼 정말 중요한 건 핵심은 신뢰. 누가 제일 믿을 수 있는지 네. 그만 핵심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제일 무서운 거는 여태까지 공인인증서랑 액티브엑스를 해서 남한테 미뤄둘 거면 스스로 다 해결해야 되잖아요, 회사가. 네네. 그러니까 회사가 한 번 했다가 신뢰가 끝나면 다 X 되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완전히 오픈됐을 경우 국경도 없어서 페이팔이 저 같은 경우는 페이팔은 믿거든요. 네? 근데, 네이버 페이고 겁이 훅 나더라고요, 지금요. 그거 보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문자로 주고받는 게 뭔가 좀 침침해. 또 좀 그 나라에서 한 거는 좀 더 안전하다고 그래서 문자 전화번호 입력창 이런 거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복잡하기도 하고 짜증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여전히 갈 길을 멀겠죠. 그죠?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다음 이슈는 그거 한번 얘기해보죠. 오늘 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거 정말 논란이 많은데요. 워낙은 작년 8월 때 한번 대통령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주식시장, 금융시장 활성화대 방안의 하나로서 나왔고요. 11월 때 다시 한번 확인 준 게 이제 상반기에 상하한가 제도로 제한폭을 확대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상반기니까 6월 안에, 6월 30일 전에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 하나만 끝내는 게 아니라 각종 증권사라든가 여러 개가 다 있어야 된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요건 지연되다 어떻게 됐다가 일단 잠정적으로 한 거가 15일날, 6월 15일날 하기로 했죠.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지금 예전에, 95년도 전에는 제가 거래를 안 해봤으니까, 네. 95년도 이후부터 거래를 해봐서, 네. 이게 17단계 정액제가 기억나시나요? 17호가 올라가면 땡인가요? 상한가인가요? 예전에? 17단계란 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코스피 가격 제한 폭이 네. 95년 4월 이전에는 이제 정액제 네. 17단계였고 이제 95년 4월 이후부터 그게 이거 정액제라는 게 말이 약간 네. 어긋나는 게요. 네. 정률제인데 네. 단위가 이렇다는 거잖아요. 단위가 네. 50원, 30, 20원 떨어지니까 그렇게 네. 했겠죠. 예전에 제가 처음 먹게 들었을 때는 2%였고요. 네. 2%, 4%, 6% 해갖고 제가 기억하는 게 97년 말일 날 있죠. 98년 말인가? 그때 갖고 저기 언제요? IMF 들어갈 때 15%로 확대됐죠. 네. 네. 이때 이제 15% 이제 확대가 됐고 이제부터 30%로 네. 확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네. 이제 두 가지인데 네.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네. 단기 트레이딩이 많이 늘어날 거다. 왜냐하면 이제 보유를 하지 않고 네. 당일날 정리하고 그렇죠. 가는 단기 트레이딩이 이제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시각이 있고요. 네, 맞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가 개인들이 신용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 신용에 대한 잔고가 많이 감소하게 될 거다라는 네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한가 30% 맞고 다음날 또 갭으로 맞아버리면 반대 매도가 바로 나가버리니까 그렇죠. 대응할 여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네. 신용 거래에 대한 쪽에 의한 신용 감소에 대한 쪽이 있을 거다라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긍정적인 곳에서는 거래량 증가에 대한 쪽을, 네. 그다음에 부정적인 곳에서는 신용 이제 감소에 대한 쪽을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네. 이 상한가 폭에 대한 확대 자체가 네. 상승장에서는 엄청난 증권사의 호재로 네. 그다음에 하락장에서는 이 신용이자에 대한 감소가 아주 대대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서 네. 하락시장에서는 또 엄청난 또 이렇게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증권사들에 대한 이익 변동에 대한 쪽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거는 이제 제가 나름 네. 스터디 좀 해봤어요. 사실 이 주제를 갖고는 좀 방송 좀 하고 왔는데요. 네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역사적으로 봐서 그렇게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늘려왔고요. 그러니까 상한가가 없는 나라가 있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요. 없는 나라는 대표적으로 우리 시청자가 아실 만한 나라가 미국, 영국, 캐나다, 홍콩 정도가 없고요. 예, 그리고, 있는 나라도 종목별로 좀 다른 나라가 있어요. 프랑스나 이탈리아는 종목별로 좀 다르고요. 네. 예, 일본은 아시아 중에서 21% 정도, 평균이 21%죠.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시장별로 다르고요. 이제 중국 다들 아시잖아요. 중국도 이제 많이들 하시니까요. 평균 한 10% 정도 위아래로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일단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크게 봐서, 오늘 이제 삼성증권이 지난주에 그건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통계적으로 접근했는데요. 중소형주가 좀 유리할 거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보면 얼추 이제 말은 되긴데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닥 있잖아요. 코스닥과 네. 코스피를 우리가 양분돼서 보면은요. 상한가 들어가는 비중 있죠. 비율이 코스피가 상한가 들어간 것보다 2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이 워낙 작으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작은 거라고 보시면 코스닥이 앞으로도 더 올라갈 여지가 있고 더 떨어질 여력이 있죠. 그죠? 그렇잖아요. 막혀 있었는데 막히는 게 열리니까요. 이게 그런 게 하나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도 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럼 왜 하느냐?
왜 하느냐 보면 예전부터 얘기 나오지만 이제 특히 외국인이나 기관 이런 것들에 보면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올라간다고 그러면 합리적으로 주식을 바로 반영시킨다는 긍정적 효과는 있어요. 정말 이 주식이 30% 올라갈 효과가 있다 그러면 예전에는 2%대는 15일 걸리던 거를 지금 이틀 걸리던 건 지금 하루 만에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시장에 번거롭지 않게 한 번에 갈 수 있다는 건 분명히 효과는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정말 50%짜리 호재가 있을 거잖아요. 바로 간다는 효과는 있고 반대로 떨어지는 효과도 있는데 이게 보면 리스크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는 있을 거예요. 이성원 대표가 그 얘기를 한 건데요.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산술적으로 보면 상한가에 샀어요. 내가 100만 원어치를 상한가에 샀어. 그죠? 플러스 30, 어제 대비 플러스 30%에 샀어요. 그래서 반대로 30% 하한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럼 100이라는 자신이 얼마로 되냐면 46으로 떨어져요. 현금 거래만 했을 경우에. 현금 그렇게 되잖아요. 60% 그러니까 60%포인트가 위아래로 간다는 거잖아요. 네. 100이 46으로 떨어지거든요. 숫자로 수학으로 계산해 보면. 그쵸. 그러면 거기 보면 2.5배 예를 들어 신용으로 걸었다 이거예요. 그럼 그 만큼 그러니까 바로 깡통 이거 바로 가치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성원 대표 얘기하는 대로 이거는 사람들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 경험적으로 보면 과거의 사례를 보면 그 사람은 변동성이 오히려 줄어드는 효과는 분명히 있는데요. 줄어드는 있겠는데 증권사에서 특히 일부 증권사에서 거래 대금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레버리지를 키는데 이자 수익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덜 한다 그러면 이자 수익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레버리지 투자, 우리 이자 수익 있고 예를 들어 저축은행 해갖고 뭐 대출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담보대출다, 부담보대출 이런 거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죠. 네, 현실적으로는 겁이 나잖아요. 그 네. 부담대출 그 잘못 받아갖고 질렀다. 네, 겁이 나잖아요. 일단 겁이 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반면에 초단타 거래는 더 늘어날 수가 있겠죠. 왜냐면 이건 투기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난 단타에 있능하신 분 있고 난 단타에 못하신 분 계시잖아요. 성향에 따라서 초단기하신 분들은 오늘 이게 15%, 14%면 하루 더 모아두고 내일 아침에 동시효과에 팔자는 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28%, 17%, 18% 올라갔어. 내일 떨어지면 다시 이게 마이너스 30%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바로 이익을 확장하자. 그죠? 네. 손실도 마찬가지. 손실도 확장할 수가 있어요. 상식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걸리는 축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초단타 거래가 늘어나는 또 장점이자 단점이 있어요. 그러면 증권사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에 따라서 단타를 즐기는 사람 더 좋아할 수 있고요. 보수적으로 보는 분들은 더 겁이 나죠. 그러잖아요. 네. 차트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네. 윗꼬리가 엄청나게 긴 게 나오겠네. 네. 네. 윗꼬리가 한 20%짜리 윗꼬리가 나오겠네. 네.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네. 보수적으로 보는 분들은 겁이 더 나죠. 네. 저거 잘못됐다가 완전히 깡통이야. 겁나는 분이 있고요. 반대로 이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성향에 따르지만 반대로 보면 나는 자신 있다. 초단타 했다 그러면 더 열심히 하죠. 오늘 안 팔아도 될 거를 더 빨리 팔아버리고 그죠? 떨어질 거 더 빨리 팔아버리고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 주식시장은 미국에도 그렇고 과거에 더 양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증권사 입장에서는 증권주가 호재냐 악재냐면 증권회사는 기본적으로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이 처음에 있어요. 네. 그래서 증권회사는 호재 인식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증권회사는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회사도 가격 제한법을 늘리자고 많이 얘기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지나고 보면 변동성이 줄어들면 거래가 좀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거예요. 해외 사업은 변동성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단기 투자가 제가 어느 특정 증권사라는 말을 하지 않겠어요. 이걸 시청자분들 판단하세요. 어느 증권사보다도 초단기 투자가 많다. 단기 투자가 많다. 단기 투자가 많다 그러면 그 증권사는 약간의 호재 인식 가능합니다. 반대로 개별주 투자하는 거는 더 머리 아픈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잖아요. 더 위험하지 아무리 주식이라고. 제가 예를 들어 경인양행 오늘 뭐 조합원대가 있지만 경인양이 갑자기 떨어지면 어디가 하소연할 데도 없잖아요. 그렇죠. 잘못 뭐 5% 샀는데 마이너스 20, 30% 가봐요. 이거 훅 날아가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이런 게 지나가면서 결국 간접 투자 펀드나 그래서 ETF가 더 세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 기술적 분석보다도 이 펀더멘탈을 기초로 하는 투자에 대한 쪽에 좀 더 포커싱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수적 투자가 더 그렇게 간다니까요. 투자자들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서 아무래도 이제 간접 투자에 대한 쪽으로 그러니까 전문가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ETF라든가 그래서 미국에서도 ETF라든가요. 요즘 ETF가 많이 최근 10년 뜬 거고 그다음에 펀드가 그래서 간접 투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ETF나 펀드는 믿을 수 있는 놈한테 가는 거거든요. 믿을 만한 놈. 펀드는 예를 들어서 이학년에도 펀드를 팔고 이제 이승원이도 팔고 예를 들어서 뭐 잘 모르는 사람도 판다 이거야. 그러면 유명한 사람한테 가거든요. 믿을 사람들 거.
그죠? 네. ETF도 운영사가 많아요. ETF도 거래가 잘 되는 것도 있고, ETF도 운영사가 꽉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ETF, 블랙락이나 뭐, 구겐함 이런 게 꽉 잡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ETF 유명한 데 몇 군데 있죠. 타이거라든가요. 그리고 뭐, 코덱스 이런 거 있잖아. 그 코세프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지금은 코세프는 죽었고, 타이거, 코덱스가 있고, 타이거 쪽이 좀 잘 나가는 게 있어요. 미래에서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오히려 그런 것들에 펀드가 상대적으로 비중이 커지면 펀드에 관련된 자산운용사에 엮여있는 증권사 있을 거예요. 우리 시청자는 머리 딱 있어. 제가 키움증권에서 월급 받기 때문에 말을 못하지만, 예? 단기 투자가 원하는 증권사도 한쪽이 잘 될 거고요. 그죠? 초단기 매매하는 거. 그리고 안정적인 걸 하는 펀드에 하는 증권사 잘 될 가능성이 있어서 양분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요, 저는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건요. 그래서 증권사나 특히 외국인은 요하는 거거든요. 외국인들은. 왜냐면 근데. 그러니까 신용이나 아니면은 레버리지 효과가 큰 증권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금. 그렇죠. 어려울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지만 말하기는 공개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 하여튼 그런 것들이 오히려 줄어들면 은근히 우리 시청자들 상상 이상으로 신용, 이자 수익 있죠? 네. 증권사 이자 수익이 커요. 네. 여러분들한테 신용 주고, 주담보대출 알선하는 거 있잖아요. 그쪽 수익이 꽤 크거든요. 그렇죠. 알게 모르게 커요. 그게 줄어든다 수도 있죠. 그래서 애매한 증권사들 있죠. 애매한 증권사들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해서 그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좀 냉정히 보셔야 되겠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정도 외에는 특별히 할 거 없을 것 같아요. 강양권이 키워서 월급 받으시나요? 물어보시는데요. 월급이지 우리도 그죠? 같은 월급 받는 중규직. 중규직. 아, 중규직도 아니지. 계약직이지. 계약직. 아, 계약서 써요. 3개월마다. 씁니다. 3개월짜리 계약직. 네. 네. 질문 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민호미님. 그걸 또 궁금하셨어. 네. 그죠? 돈 안 되는 건 다 가르쳐 줍니다. 돈 안 되는 거 다 가르쳐. 돈 안 되는 건 다 해드려요. 돈 안 드는 거. 네. 그리고 캘리포니아 계속해서 말씀 주신 그 물 부족. 국내에도 지금 계속해서 가뭄 얘기 나오고 있던데. 그거. 네, 그거 좀 화면 좀 이성원 대표, 존경하는 이성원 대표가 다시 한번 보여주면요. 이게 보시면, 이성원 대표는 내 말을 많이 좋아하네. 얘 보면 솔라 에너지 있죠. 태양광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건데요. 미국에 50개 주가 있지 않습니까? 50개 주는 처음으로 5%가 넘어갔어요, 비중이. 그래서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효과도 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가 여기 보면 저거예요. 그 화면 조금 더 내려보시면요. 아까 그 기사에서 조금 내려보면요. 그 기사에서 조금 더 차트가 나올 텐데요. 제일 큰 게 뭐였냐면 수력이었어요. 제일 밑에가 빠른 거 있죠. 빠른 2011년에 보면 전체적인 비중이 60% 넘어가잖아요. 네. 2011년 표시 좀 해주세요. 네, 2011년에서 여기 지금 보게 되면 10%잖아요. 10%가 아래쪽. 40%가 넘다. 그게 저거거든요. 수력인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캘리포니아에서 4년 동안 가뭄이에요. 그래갖고, 그거를 제가 얘기하는 게 나사에서, 거기 지형하고 다 이거 하지 않습니까? 네. 영어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전 캘리포니아는, 아세요? 이거 잘 모르시는데, 캘리포니아 물 있잖아요. 캘리포니아 예전에 어떤 땅인지 아시죠? 캘리포니아가 어떤 땅이었습니까? 캘리포니아가 예전부터 비옥진 땅이야? 비옥진 땅입니까? 모르죠. 저는. 예전에 클린트 이스트 나오고는 형님들 나올 때 보면 사막 있잖아요, 다. 네네. 캘리포니아는 다 사막이에요, 기본적으로. 사막에다 난 거죠. 그러니까 라스베가스만 사막이 아니라 캘리포니아도 사막이에요, 사막. 사막에다 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 멀리서 그 평균 LA까지 오는 수도에 오는 이동거리가 8시간 걸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 밑에서 오거나 저 바다에서 끌어올리는 건데, 그걸 다 조사해봤더니 캘리포니아 물이 1년치밖에 안 남았다는 거지, 지금요. 제 얘기가 아니라 나사에서 발표한 거. 네? 그러니까 물로 만들어놓은 발전 이런 게 부족한 거죠. 네. 그러니까 태양광이 늘어나는 건데요. 그래서 태양광이 지금 5% 넘어나는 건 딴 나라도 많이 늘어날 거다. 그러니까 딴 주도 확산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캘리포니아 바로 옆에 또 애리조나 예전에 김병원인가? 야구 선수 있잖아요. 김병현이 있던 게 애리조나 그 옆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도 워낙 물이 부족하죠. 그래서 거기도 지금 보면 제가 뉴스 한번 봤는데 애리조나 사막의 가운데 그 휴게소 이런 데 보면 나무가 있잖아요. 24시간 조금씩 물을 뿌리고 있는데 그걸 주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그 동네가 지금 보게 되면, 근데 미국은 부러운 게, 이 가스망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이 인프라가 엄청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전국에 다 깔려 있어, 얘네들은. 다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좀 틀린 것 같아. 얘네들은 그 넓은 땅땡이 다 깔려 있잖아요, 인프라가. 다 돼 있는데, 다 돼 있어봤자 물이 없으니 어떻게 문제가. 물이 없어서. 물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두산중공업 뭐하니?
가서 빨리 담수화 해줘야지. 캘리포니아 바다 가갖고. 그러니까 두산종합도 뭐 그렇고요. 중요한 건 이제 그 한 번은 쓴 물을 재활용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슨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하나 참고적으로 봐드릴까요? 그 미국 차트 하나 봐주세요. 네네. 우리 영화 볼 때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정말 회사에서 보너스 좀 줘야 돼 이런 얘기까지 해주면 네. 그 국제영화부 부장님 자주 만나줘요. 이런 얘기 해주잖아요. 네. 영화 보면 어디로 가? 영화? 영화 뭘 봐? 우리나라는 영화 보면 어디로 보러 가요? 우리 뭐 CJ로 가는 거죠. 롯데 아니면 CJ잖아요. 그렇죠. CJ 네. 뭐? 네가? CJ CGV. CGV 가잖아요. 네. CGW 사세요. CGW? 네. 보여주세요. 구겐하임? 네. 그게 구겐하임 글로벌 워터 인덱스 ETF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 것만 사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네. 세계 최대가 비올리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비올리아 인바이러먼트 해갖고요. 유럽계 한 60% 들어갑니다. 왜냐면 유럽은 예전부터 물이 안 좋다잖아요. 그러잖아요. 석회수 물이다 그래갖고 맨날 물값이 비싸다 맨날. 안 좋죠, 거기도. 네. 그래갖고 유럽 발달된 거예요. 이거 구겐하임. 네. 이름도 한번 들으면 있지도 않아요. 우리 시청자들 외국 거 좀 관심 있으면요. CGV가 아니라 CGW다. CGW. 네. 이거 추천 엄청 많이 합니다, 지금요. 네네. 이거 사야 된다고. 네. 이게 작년에 또 오르지 않았어요. 이게 딴 거 비하면 안 오르는 거 찾잖아요. 네. 이건 안 오르잖아요. 바이오 같은 거 대박 올랐다가 지금 조정 보였잖아요. 네네. 그러면 저는 IBB 여전히 뭐 괜찮다고 하는데 그거 싫으면 뭐예요, 그러면? 물에 관한 얘기 하면서 이거 보라 그러죠. 제가 웬만하면 이거 얘기 안 하는데 오늘 기분이 좋아서 갑자기 엮여갖고. 중국 주식 보고서도 나오더라고. 네. 수처리 관련다. 베이징 오리진 워터 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등원 대표가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더니 네. 이제 좀 레포트까지 나오니까 믿네. 네. 레포트 나오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충칭 워터 그룹. 얘네들은 중국 애들은 누가 그러던데 이름이 너무 좋아. 근데 이게 딱 이름만 보면 뭐 하는 애들인지 알 수 있어. 아마 제가 보기에 두 개가 다 그 홍콩에 상장돼 있는 거 아니야? 이쪽 같은 경우는 어디 상장돼 있나요? 홍콩인 것 같은데. 홍콩인가요? 네. 센첸이네요. 센젠이네요. 예. 네. 근데 홍콩이랑 센젠에 있어갖고. 심천이네. 심천이라도 상관없지. 이제 좀 있으면 성강투 하는데.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CGW, CGW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CGV가 아니라 CGW다. CGW. 그리고 구겐하임은 세계에서 탑 랭크입니다. 그 ETF 운영하는 사람 중에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 조그마한 ETF랑은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5% 정도가 유럽 회사를 사는 거예요, 이거야. 그리고 세계 최대 1위는 비올리아고요. 네. 예전에 10위권에 했던 건 GE 있죠, GE. 제너럴 일렉트릭 세계 최대 회사잖아요. 네. 그거가 10년 전부터 물루수 깔린 사람 투자를 많이 해갖고요. GE가 5위권으로 급부상했어요. 투자 5년 만에. 그러니까 그런데도 투자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도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 그런 데 사고 있거든요. 네. 삼성도 물처리사 엄청 들어갈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다 말씀드렸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10개,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은데 10개 말씀드렸잖아요. 다 올랐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기억나죠? 10개 중에 5개가 IT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면 나이키가 하나 들어갔고, 그리고 인공심장혈관, 그리고 비올리아 들어갔고요. 보철하는 거 있죠? 애들 조직하는 거. 근데 또 하나 기억나서 자기 알 텐데요? 뭐냐면 제가 그 당시에 우리 유엔 사무총장 누구야? 반기문 총장이 은퇴하면 뭐 하러 간다 그랬어요? 친구들이랑. 은퇴하면? 뭐 한대요? 그래갖고 제가 그거 관련 주겠다 그랬잖아요. 은퇴하고 나서 사람이 한국 정치 복잡한 게 아니라 친구들이랑 같이 부부 동반으로 전 세계 크루즈 운행하는 거. 크루즈? 그래서 크루즈 카니발이라고 했다가 이때가 추천주로 떠올랐다 했잖아요. 네. 카니발이 11월부터 정확히 50% 올랐어요, 지금. 하여튼 그런 것도 있다. 그래서 해외 주식에 여러분 정말 관심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1부에 마치겠고요. 2부에 저희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서 2부 하네. 끝날 때 계약서상 10분 쉬게 돼 있는데 이거 뭐 3분 만에 또 안 해? 그러니까 이거는 초과근무 수당을 받아야 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청와대 신문고에. 그렇습니까? 근데 문제는 청와대 신문고에 내가 한번 쓰려고 했었거든요. 네. 작년에 무슨 건을 쓰려고 했는데 우라통에 써서 하려고 했더니 그때 걸리는 게 있대. 뭐예요? 공인인증서. 실명 확인해야 돼. 실명 확인. 거기 안 없앴네? 모르죠. 작년엔 그랬는데 IP는 바꿨을지 모르지. 네네. 또 실명 확인 때문에 하여튼 작년에 당한 적이 있었는데 모르죠. 하여튼 억울한 거 있으면 청와대에 신고하면 돼. 청와대. 그리고 돈을 못 받았다 뭔가 이랬는데 못 받았다 그러면
고용노동부 있잖아요. 그런데 하면 다 알아서 체크하다 웬만한 거 다 되니까요. 이렇게 우리도 그런 거 한번 해야 되는데, 그지? 네. 네. 오늘 시장은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코스닥이 조금 더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앞서 한 0.5% 정도였는데요. 0.7% 정도로 조금 더 빨간색이 또 좀 진해진다? 일단은, 왜냐면 네. 이제 그 수급적인 측면을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거래소는 지금 보면은 이제 이런 모습들을 대부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래소가, 네. 재밌는 게 이제 거래소 지금 보게 되면은, 네. 이 그 투신이, 네. 여기 지금 보게 되면 투신이 이제 그 매도하고 있고, 네. 연기금도 매도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코스닥은 지금 보게 되면 외국인 매수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연기금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투신이 이제 매도 나오는데, 투신 매도 금액이, 그러니까 펀드 환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 네. 왜냐면 이런 것이 이제 가장 코스닥이 좀 더 강세인 이유,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뭐 거래소가 뭐 매도가 많거나 네. 그런 건 아니다.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건 그렇고요. 네. 보시면 앞서 이제 해외 펀드 흐름 좀 계속 좀 말씀드려야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미국에서는 이번에 이제 어닝 시즌이 다음 주 4월부터 이제 두 번째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네.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서 이제 계속 나올 텐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보면 미국의 어닝 시즌, 강한 달러 이런 것 때문에 결국 돈이 빠지고 있는데요. 그 화면, 기사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 화면 잡아줘. 제가 잡아보겠습니다. 네, 보시면요. 이거 보시면 나오죠. Investors fly away from US. 어디로 가냐? 2009년 이후 제일 빠른 속도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간 속도가 깜짝 놀라지 마세요. 1월 이후 440억 달러가 빠졌다 나갔다는 거예요. 네, 이거 보시면요. US 스탁 440억 in outflow 있죠. in year to date. 그러니까 지난 주말까지요. 그래갖고 2009년 이후 최악의 스타트를 보내거든요. 펀드 흐름 보면은요. 네? 그래서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보면 그럼 돈이 어디로 갔겠어요? 유럽? 네, 유럽으로 간 거죠. 유럽의 알카드 펀드 인처도 466억 달러. 그러니까 네. 미국에서 빠져나가면서 더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머징 마켓 여전히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유럽 쪽으로 이제 돈이 가는 거가 보셔야겠고요. 아까 여기선 같이 엮이는 거가 앞서 그 자리, 기사에 나온 거죠.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유럽을 갔는데 유럽이 좋아지면 좋아지는 나라. 그리고 이런 글로벌에서 왜 이머징 마켓이 안 좋고 상대적으로 넣어줬냐. 그게 보면 전조님도 여러 번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네. 그 얘기 좀 이성원 대표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보게 되면은 유럽이 네.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네. 대한 좀 환율이 가장 기본적으로 네. 작용하는 게 아닌가. 환율보다도 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경제 성장률에 네. 대한 쪽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일본이 엔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일본 주식 시장에 대한 쪽, 이 부스팅에 대한 효과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역시 유럽도 지금 그런 상황에 대한 초기 국면에 있다라고 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유럽 시장에 대한 주가 상승에 대한 쪽에 계속해서 배팅하는, 왜냐하면 일본에 의한 학습 효과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유럽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한국 시장에 대한 비중에 대한 의견을 확대한 거 이런 거는 그 기사 좀 보여주세요. 네, 네. 그 기사는 지금 없고요. 네. 찌라시로 온 거라서 그 기사가 없는데 네. 그건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이 골드만 같은 경우도 한국 시장에 대해서 그 비중에 대한 의견을 확대한 이유에 대한 쪽은 이제 원자재 국가 대신에 네. 이제 중간재를 만드는 국가를 사라라는 쪽에 대한 의견, 그리고 네.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쪽이 본격화됐을 때 이 낮은, 그러니까 3저죠. 그러니까 네. 유가 낮고, 금리 낮고, 네.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유가 낮고, 금리 낮고, 또 뭐가 낮습니까? 유가, 금리. 또 하나가 뭐가 있죠? 환율? 네, 환율이 네. 낮은 이런 상황에서는, 네. 이런 국면에서는, 네. 이 중간재 수출하는, 미국에다 수출해 먹는 이런 회사, 이런 국가들, 선진국에다 물건 수출하는 국가들에 대한 주가가 네.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원자재 국가들에 대한 쪽 대신에 이런 쪽, 그 중간재를 네. 만드는 국가들, 네. 이런 쪽으로 이제 배팅하려는 움직임, 네.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이렇게 보면 이제 인도란 나라를 우리가 주목하자는 얘기,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네. 경제 성장률이 중국보다 앞설 수 있다. 이번 하반기부터, 지금 당장이 아니라 하반기부터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인도란 나라는 예전에부터 역사적으로 이제 서인도 제도, 뭐 이런 거 일본도 발견했잖아요. 그리고 영국 쪽에서 교육을 많이 받았고, 이 사람들은. 영국 하다 보니까 유럽에서 갔고요. 하여튼, 이 사람들은 거의 유럽에서 공부한단 말이죠.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 공부하죠. 물론 이 영국이 뭐 절대적으로 많겠고.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유럽에도 많이 갔고 아프리카도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유럽이라는 나라가 그만큼 중요하겠죠. 물론 수출 비중을 보면 중국에서의 유럽 비중이 더 커요. 경제 규모로 보면은요.
또 다음 중국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세 회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참고적으로 매출이 25% 이상 되는 대기업들은 큰 기업 중에서는 기아자동차, 삼성전자, 제일기획이 25% 이상 됩니다. 네. 그거 참고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 우리나라, 대만, 중국, 인도가 저도 얘기할 것 같고 전주님도 얘기했지만 오늘 골드만삭스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요. 그게 보면 같이 결국은 원자재의 대부분이 생산한 나라가 아니라 수입하는 나라. 특히 저는 인도는 몰랐는데 우리가 2주 전에 배웠잖아요. 네네. 인도는 정부 재정의 4분의 1을 유럽이 보조로 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이브가 될 거 아닙니까? 어찌 됐건 간에요. 그 돈이 세이브되는 그거가 이제 경제 개발에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거기 관련된 것들이 이 나라가 다 결국 뭐에 엮여 있어요? 결국은 AI, IB에 엮여 있는 거죠. 특히 인도는 지금 누구나 다 두 번째 지분을 가져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보면 중국 다음에 인도가 그 다음에. 그래서 근데 인도 얘기를 엄청 많이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요. 그래서 하여튼 인도 관련된 것들도 여러 가지 좀 장기적으로 뭐 비즈니스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겠고요. 주식 하시는 분도 그런 것들이 앞으로 많아지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코너 한번 들어가 볼까요?